학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후의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과 관련이 깊은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나무 이름 맞히기 문제입니다. 전북 완주는 이 나무의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활용해서 한지와 전통주를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데요. 이 나무의 껍질은 한지 같은 종이의 원료가 된다면 이 나무의 열매나 잎은 한약 재료나 음식 재료가 됩니다. 한자어로는 저목이라고 한대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당나무, 2번 소나무, 한지의 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는 이 나무의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이 나무의 껍질로 한지나 종이를 만들죠. 이 나무의 열매나 잎은 한약 재료나 음식 재료로 사용합니다. 한자어로는 저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당나무, 2번 소나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오늘 기후 미식회 잘 들으시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정답 발표는 2부 시작할 때 하니까 1부 들으시면서 아무 때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후 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4년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농업회사 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이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작부터 선생님 응원 문자가 막 들어오네요. 6460님. 그래서 자연 속의 지역사랑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 완주 지역에서 나름 많이 알려져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 참발효 어워즈에서 숨은골 탁주로 대상 받으셨는데요. 선생님 소개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전북 완주 동상면에서 농업회사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이라는 업체이고요. 숨은골이라는 브랜드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이진영입니다. 네, 완주면은 선생님이 전주 옆에 있는 거죠. 전주를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는 네. 맞아요. 거기 농촌진흥청이 있고 그런 네, 곳인가요? 농촌진흥청. 그 완주에서 요즘 날씨가 어떤 기후 변화를 느끼시나요, 선생님 거기서? 제가 원래 감농사를 지었거든요. 감농사 지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감나무가 잎과 꽃잎이 같이 올라오는데 지금 어제도 설이 왔거든요. 원래는 3월 말쯤에 이제 꽃눈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이게 설이 의해서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 4년 전부터 이제 작황이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선생님 지금은 그럼 감나무 농사 안 지으시는? 조금 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통도 제조를 하다 보니까요. 감나무가 잎과 꽃잎이 같이 올라오는데 네, 꽃눈이 같이 올라오는 꽃눈이 같이 올라오는데 지금 서리가 내리니까 네. 냉해를 맞았다는 거죠. 네네. 아이고, 그러면 감도 이제 또 작황이 안 좋으니 많이 안 나오겠네요. 그런 상황이죠. 네. 선생님 농업회사 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대표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름이 조금 길잖아요. 네. 농업회사 법인까지는 알겠어요. 주 공동체 공간, 뭔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나 보다. 수작. 이 수작은 어떤 뜻일까요? 공동체 공간은 왜 들어가 있고 이름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근데 첫째 공동체는 이제 저희가 4명이서 같이 만들기 때문에 지어진 거고요. 네. 공간은 이제 저희가 제조장을 쓰고 있는 공간이 공유 주방, 트루키의 찻집, 제조장, 그다음에 농촌 민박, 그러니까 복합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공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작은 어쨌든 주고받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고받다, 수작. 네,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만든다는 수제품 의미가 있고. 손으로 만든 수작. 네, 그다음에 이제 빼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다.
아,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손으로 만들면서 떼어난 제품을. 네, 그런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 이게 이 작품은 정말 수작이다 할 때 그 수작. 네네. 그 주고받는 거는 결국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소통의 뜻일까요? 의미죠. 소통, 수작. 네. 그렇구나. 네 분의 지인분들은 친구신가요?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문화재 보수 기술자라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만났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문화재 보수 기술자요? 네. 오, 그럼 이건 무슨 고궁이나 이런데 네, 감리도 하고 뭐 네. 설계도 하고 그런 건데 네. 이게 하다가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답사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들다. 공부가 너무 어렵다. 네. 자격증이. 그래서 이제 다른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그 전주 전통 술박물관에서 전통주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10년부터 시작을 했죠. 2010년부터요. 네. 전통주 만드는 걸 배우신 거네요. 네, 과정을 쭉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 공간 안에 이제 술 만들 수 있는 이제 가양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김여수 선생님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명주 대상에서 대상 타시고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양조장을 해보자 해가지고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 지금 대상을 타셨다는 김윤여 선생님은 함께하는 네 분 중에 한 분인 건가요? 네네. 아, 스승님이 아니고 아니, 같이 배웠는데 그분은 열심히 대상을 하고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잘 따라가고. 네, 잘 따라오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자격증 시험, 문화재 보수 기술자, 문화재 감독 자격증 시험 이걸 준비하다가 다 같이 포기하고 다 같이 전통주 제조를 한 거네요. 네. 이 네 분이 그럼 김윤여 선생님이 대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수장을 하고 계실 듯한데 네 분이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면서 같이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김리아 선생님이 이제 제품 설계를 하시는 거죠. 고문원에서 그거를 입고 현재 이제 현대인들에 맞는 술을 이제 찾아서 입맛에 맞게 재해석 과정을 하시고요. 아, 이제 저하고 이제 나머지 3명은 약간 머슴 스타일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네,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잘 말 안 듣죠. 그 김윤여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대로 구현이 안 될 때는 한 번씩 꾸지람도 들으시겠네요. 네, 엄청 혼내죠. 엄청 혼내는 그런 네 분의 지인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제조를 그러면 선생님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여기 나오신 것처럼 홍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서류, 예. 대외적인 업무, 예. 이제 상 탈 때 대표이기 때문에 상을 탈 때 올라가고요. 아, 네, 이제 그렇고 이제 제조도 같이 하고요. 네. 그 어쨌든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시제품 개발은 김윤여 선생님이 하시고 네, 그래도 이제 대표는 이진영 선생님이 대표님이시고 네, 네. 네. 다른 두 분도 제품 생산. 하시고 이제 다른 일도 하시고. 아하. 그 선생님은 아까 감농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원래 그러면 농사를 지으셨던 건가요? 네, 저기 완주 동상 지역이 고종시 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지역 특산품으로 시가 거의 없는. 그래서 감농사를 지었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되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냉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네.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 생산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죠. 농업으로만 그걸 하기는. 생활하기에는. 네. 목수도 하셨다고요? 목수는 이제 경량 목구주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목조주택 네. 짓는 일을 했죠. 그래서 문화재 보수 기술에도 도전하셨던 건가요? 그렇긴 한데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다 함께 포기했다는 걸 강조하시는 문화재 감독 자격증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거군요. 브랜드 이름이 수작에서 만드는 브랜드 이름이 숨은 골이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게 이제 이 마을이 수몰 지역이거든요. 아, 네. 수몰 지역에서 올라온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버스에 내려서 1시간 반 동안 걸어가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BI 개발할 때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그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숨은 골로. 네, 숨은 골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골짜기라는 게 뭐 좀 다르긴 한데 수문골 뭐 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지명이.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지역 특성이 이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약간 좀 신비하다고 해야 되나? 수몰 지역에 고기만 딱 올라와 있는 지역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 주변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물하고 산이. 진짜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났죠. 90 도로가 났고요. 네, 중반에 이제 도로가 뚫리면서 지금은 이제 배는 안 다니고요. 네. 숨은 골이라는 브랜드를 선생님께서 지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같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정말 네 분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도 흥미롭고 다 같이 시험을 포기하고 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2024 탁주 부문 참발효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농업회사 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이진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 기후 미식회는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4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농업회사 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이진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1부 이야기가 많이 재밌으셨나 봐요. 여기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이 이진영 대표님 문화재 감독 시험 공부를 하신 게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겠어요. 배운 건 어디 안 간다잖아요. 재주도 많으시고 은근히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짧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는 분이 아니라 진짜 재밌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놀란 라스칼로프님, 한 번 더님, 네, 실시간 댓글창에 나타나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 될 시간이죠. 오늘은 나무 이름 맞히기 문제를 드렸잖아요. 전북 완주는 이 나무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이 나무로 한지와 전통주를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데요. 이 나무 껍질은 종이의 원료가 된다면 한지 같은 종이, 열매나 잎은 한약 재료나 음식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자어로는 저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1번 당나무, 2번 소나무. 선생님 정답은? 네, 1번 당나무입니다. 네, 1번 당나무. 여기 보니까 윤나무님이 어릴 때 당나무 껍질로 나무팽이를 돌렸었어요. 그러시고요. 9410님. 당나무 드라마 신사임당에서 주인공 이영애 씨가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었어요. 거기 나오는군요. 그리고 7790님도 이진영 대표님의 열렬한 팬이신가 봅니다. 1번 당나무. 수작에서 저엽주를 개발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요. 저엽주가 뭔지 또 좀 이따가 여쭤볼게요. 7983님 운전 중이다 보니 프로그램 듣는 건 너무 좋은데 문자 보낼 때는 성의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러셨는데 괜찮습니다. 문자 보낼 때 힘드시죠? 네, 못 보내고 운전 중에 듣기만 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윤나무님은 제가 어릴 때 질긴 쇠고기를 볶을 때 어머니가 당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 방법이 또 있나요? 그리고 9003님 정답과는 상관없지만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희숙님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종애님 쑥디님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건 오늘의 기후 때문이죠. 쑥디님 목소리 들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집니다. 허 작가님 생각도 나고요. 이런 문자 제가 꼭 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종애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진영 대표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지역 특산물이라고 그랬어요. 당나무 이걸 이용해서 그럼 술을 빚고 계신 건가요? 수문골에서? 제품 생산은 안 하고요. 아, 네. 이게 거기 완주에 대성 한지마을이라고 있는데 한지 마을이요. 네, 한지마을이 이제 그 뭐 종이 제품이나 이런 숙박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만의 그 특성이 있는 이제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당나무 잎 뒤에 있는 황국균을 이용해서 이제 술을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술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당나무 재료가 있으니까 네. 지역 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제품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시제품 시연회를 한 거죠. 아, 시제품 시연회를 네. 지역 그 한지 마을에서 했던 거네요.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만약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지 마을에 가면은 마셔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한 번 하고 이제는 안 하는. 왜냐하면 그 이제 제한이니까 이제 아, 지역에서 네. 제품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협력해서 지역 관광 상품을 지역에만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합쳐서 공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지역 관광 상품을 기획을 한번 해본 거죠. 진짜 완주, 전주 이쪽은 이런 전통과 관련된 관광 상품이 많겠어요. 생각만 해보면 저엽주라고 하는 게 그럼 그 당나무 잎으로 만든 네. 술이네요. 네네. 이게 알코올 도수가 몇 도 정도 되나요? 그걸로. 근데 이와주 떠먹는 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좀 낮거든요. 2도, 3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유통할 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재작업을 했죠. 그래서 7도나 8도 정도 올려서 이제 만든 거죠. 이와주를. 아하. 그래야 유통 기간이 좀 더 길어지나요? 길어지고 조금 더 보편화할 수 있고요. 근데 알코올 도수가 높아야. 네, 알코올 도수 낮으면 이제 유통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당나무 잎 뒤에 황색 균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네네. 아, 그러면 이화주는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그건 아니고요. 아직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는 지금 아까 찬바를 어워즈에서 만든 건 탁주, 약주, 소주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 탁주, 약주, 소주가 그러면 수문골 탁주, 스문골 약주, 수문골 소주가 있는 건가요? 빨강 소주라고. 빨강 소주요. 네. 아, 제가 이걸 하면서 약간 떨리는 게 이 술을 의사 선생님이 드시지 말라고 한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아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근데 이게 나오면 아마 굉장히 드시고 싶을 텐데 부디 흘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드시지 말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수작이 지금 그 당나무 잎으로 만드는 술도 지역 한지 마을에 가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발굴하시고 협조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술문화 교육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작년에 이제 그 완주 고산에 예. 공립형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학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요? 아, 네, 이제 1학년이 거기 좀 특별 활동을 하는데 네네. 아이들이 이제 자기 성년식 때 성년식 때. 쓸 술을 만들고 싶은데 아. 교육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교육을 시켜드릴 수는 있다. 4시간 정도요. 네. 근데 보통의 이제 술 교육이 쌀, 누룩, 물, 그다음에 대강 이렇게 놓고 버무려서 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가 다 사람들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냥 뭐 누룩하고 쌀하고 옛날에 집에서 할머니들 다 고두밥 하시던 거. 넣고 이렇게 예, 해서 예. 하면 뭐 술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은 안 하고 아. 4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 4시간 동안 뭘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2시간은 이론 교육인 거죠. 아. 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술이 어떤 이게 변천사가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만드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뭐 김밥 싸듯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누룩하고 고두밥하고 이제 혼화 과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야 우리 전통주 배우는 체험 한번 해보자.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학교의 학교의 특징인가요? 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 네네. 그렇구나. 여기 오영석 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시음회는 언제 하는지요?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기후 그러셨는데 하도 전통주 나올 때마다 네네. 댓글에서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언제 우리가 기회가 남으면 시음회를 하자 했더니 또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오영석 님. 네,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에게 술 문화에 대한 교육을 또 하신 거잖아요.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고. 그럼 술 문화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교육? 마실 때 뭐 점잖게 마셔라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같은 술 문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차 마시듯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술이라는 거죠. 술이. 차 마시듯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술은 그냥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드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이 마실 필요 없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통의 술 문화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아닌 다른 술 문화도 있다는 거죠.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고주망태가 되도록 그렇게 막 마시는 예전에 저희 전통술 만드시는 다른 선생님 나오셔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성장하던 성장기에 경제 고속 성장기에 괴로움을 잊으려고 마셨던 술이 아니라 이제는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술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술 문화 교육할 때 선생님은 어떤 점을 강조하시나요? 저희는 어쨌든 좋은 술 조금 먹어라. 좋은 술 조금 먹어라. 네. 네. 그럼 어쨌든 즐겨라. 네. 저기 선생님께 선생님의 신청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진영 대표님 신청곡을 듣고 저희가 또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선생님하고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수문골에 소주, 약주, 탁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는 탁주 얘기인 거죠. 탁주와 약주? 네, 탁주 네. 약주 정도. 예. 이번에 그 소주는 아까 수문골 빨간 소주라고 하셨는데요. 빨강인데요. 빨강이요. 네. 찬바려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그 술이 이 빨강 소주였나요? 아니면 수문골 브랜드 탁주. 그럼 이거 상은 받지 않았지만 빨강 소주 이거는 어떤 술인가요? 이것도 특산물을 활용한 술일까요? 이게 이제 저희 마을이 단지 마을이거든요. 단지면은 빨간 지초가 나는 마을이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진도 홍주를 내릴 때 증류해서 이제 내리면 소주꿀에서 나올 때 침출을 시키면 침출을 이제 받으면 이게 색이 빨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도 홍주가 이제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홍주를 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눈에 띄면서 촌스러운 이름이 뭘까? 그래서 이제 빨강 소주라고. 이거 빨강 소주 이거 왠지 대학가 이런 술집에 가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빨강 소주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럼 이게 진도 홍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술인가요? 증류해서 하는 거니까 비슷하겠죠. 비슷한.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찹쌀로 이제 술을 만들어서 청진 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증류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네. 이게 한 몇 도 정도의 술일까요? 저희가 지금 45도. 아휴, 거의 위스키네요, 이거. 네. 와.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정말 마시면은 너무 도수가 센데 빨강 소주 하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쁠 것 같은데 45도네요. 이거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이런 보통 빨강 이제 소주. 고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보시는 분들. 근데 이게 잔에 따라 놓으면 되게 예쁘니까. 네. 그럼 이게 도수 높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색깔 좋아하는 분들,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다 마시진 않더라도 따라 네네, 놓고 따라 놓으면 이제 보기가 되게 좋은 것 예쁘니까. 같아요. 네. 맛은 선생님이 딱 드셔봤을 때 이 선생님네가 만드는 빨강 소주가 홍주보다 맛있나요? 진도 홍주보다. 저는 고도수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어요. 네, 선생님은 도수 높은 술 안 좋아해서 안 드시고요. 그러면 빨강 소주가 맛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나요? 근데 드시는 분들은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와, 진짜 프로시네요. 도수 높은 거 저는 안 마셔요. 그리고 딱 만들기만 하시는. 네. 네 분이서 함께 공동체 공간 수작, 네 분이서 함께 완주의 지역 특산물을 살려서 술을 만드시는 건데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술을 빚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가 보는 건 습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습도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술을 만들 때 40에서 50도 정도를 맞추거든요. 40% 발효실이.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름 같은 데는 거의 습도가 8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습도 때문에 이제 잡균들이 많이 번성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어컨을 막 틀어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제습기를 막 돌려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뭐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아, 이 난방하고 그 냉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네. 아유, 80도까지 올라가면은 잡균이 생긴다고요. 아니 습도가 높아지면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 네. 그러면 습도가 40에서 50%일 때 딱 좋은 술이 나온다. 근데 뭐 저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뭐 곰팡이도 생기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거는 뭐 메주나 장이나 발효식품들이 다 이 습도가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습도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네. 습도 때문에. 선생님네는 그럼 이 술 만드는 도가가 이렇게 막 현대식 설비가 돼 있는 그런 도가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희는 절충형인데요. 절충이 하이브리드. 어떻게 절충이 돼 있나요? 만드시는 장소가. 장소는 크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적인 기술하고 옛날 전통적인 거하고 네. 좀 이렇게 조화롭게 섞어서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지역과 연관된 특산물로 새로운 전통주를 어쩐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내실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도수가 높으면 선생님은 안 드시더라도 선생님 술 많이 안 드시죠? 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적절하게 조금만 드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술을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면 원래 술을 잘 안 드시는데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지금 같이 만드시는 그런 거겠네요, 그럼.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술을 만들 때 정말 맛있는 술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보는 거는 술이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는 술을 만들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 마시진 않으니까 좀 이렇게 우아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우아하게 마실 수 있는 네. 술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차같이 막 먹을 수 있는 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지금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예전같이 이제 약간 부어나 마셔라보다는 폭탄주 돌리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좀 혼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수작에서 나의 목표는 이거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술은 이제 쌀을 활용한 이제 쌀누룩을 활용한 이제 증류주를 생각하고 있죠. 청주 같은 건가요? 아니, 소주 종류인데. 소주 종류로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45도짜리 말고 조금 낮은 도수로. 낮은 도수로. 네. 네. 숨은골 수작에서 어떤 술이 앞으로 또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진영 선생님 농업회사 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이진영 선생님 모시고 전통주 이야기, 청소년들에겐 어떤 술 문화를 또 가르치고 싶으신지 여러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우등생인 김윤여 선생님 모시고 또 오늘 못다한 뒷이야기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